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4.7 본선에서 20대 남 그리고 2030들이 국힘 쪽으로 몰표를 주자 이준석은 그 2030을 국민의힘, 즉 보수를 계획해서 보수 계획의 2030이 계속 지지하도록 가두리를 쳐야 된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잡학사전 진중권이가 갑자기 페미니스트 논쟁이 뛰어들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준석은 옳고 진중권은 틀렸다 하는 것이죠. 이준석은 지금 2030이 요번에 국힘을 찍고 문재인을 버린 것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했었고, 그리고 이 현상을 개혁 보수로 또는 정권 탈환에 고착화시키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진중권은 저 2030들이 국힘으로 가는 것을 은근히 못마땅하고 있죠. 그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 이준석은 20대 남이 왜 문재인을 버렸는가 하는 주제로 그들을 20대 남과 30대 여성까지 국민의힘의 세력으로 만들자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 것이고, 이준석은 원래 그랬어요. 또 현상적인 현상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진중권 같은 경우는 이 건지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야 문재인을 너무 싫고 쳐야 되지만은 국힘 쪽이 대권을 가져가서 장기 집권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식한 고고 여명이 왜 이런 문제를 다루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고 또 차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030과 중도층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준석의 현실론은 정확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 진중권에는 100% 좌파입니다. 진보층하지만은 좌파예요. 자기의 영역을 뺏길 수 없다 하고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준석이는 이 30대 후반이죠. 3년이면 마흔입니다, 여러분. 총선 때. 그때는 무조건 이준석을 국회의원으로 등판시켜야 되는데, 그죠? 대권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총선까지 발판을 마련하고 그 민심의 바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준석이가 지금 말을 하는 거 보면은 현실에 근착을 해서 참 클리어 앤 디스팅크트하게 사물을 분석합니다. 근데 진중권이 같은 경우는 그 좌파기예요, 좌파. 그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떨 적은 맞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틀립니다. 대부분이 틀리는데 자기의 논거가 딸리다 보면은 항상 논쟁의 주제를 갖다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데 그것이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이준석이가 갖고 나오는 2030을 우리 국힘 지지자로 가둬둬야 되겠다. 우리 쪽으로 우호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대단한 선거 전략이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우파 유튜버는 하나도 없기에 고고TV가 무식한 놈이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준석은 이걸 페미니즘 논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봤더니 20대가 벌써부터 문재인을 싫어했었다. 그 건재에는 문재인이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했고 여성 할당제를 줄기차게 시행했고,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보고 남성도 피해를 봤다 하는 게 이준석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이거 페미니스트 논쟁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진 교수는 계속 나를 갖다가 반페미니스트로 몰고 가려 그러냐, 이런 거죠. 진중권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 꼴통이야 이놈.
응? 그 진중권이한테 말이죠. 책 좀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뭐 며칠 전에 난 건데 진중권이가 마이클 샌더스의 마이클 샌델의 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봤나 이래요. 마이클 샌델은 그 2000년도에 나왔나? 1900년도에 나왔나? 근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 존 롤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시작됐어요. 그걸 제가 대학생 때 20대 때 읽어봤는데 철학 강의에서 읽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리포트를 써가지고 학점 대신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때 학점 대신 하라 그래서 존 롤스 입이 두꺼워요. 샤발라. 당시 20대 청년인 고고 여명이 존 롤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고 나서 리포트 쓰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식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준석이 하는 말이 존 롤스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내가 하버드 다닐 적에 그거 약장수 논리로 벌써 판명이 났다. 맞아요. 존 롤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면은 그 정의를 뭐 그렇게 비비 꼬고 그냥 형 이상학적으로 분석을 했는지 리포트는 써야 되겠고 한 사흘에 걸쳐서 읽어봤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약장수 논리 맞아요. 거기에 파생돼 가지고 얘 누구야? 뭐 샌델의 이런 거 막 이런 거 정의란 무엇인가 7편 8편 막 이렇게 나오죠. 그거 다 그게 아류입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이준석이가 아니 그 약장수 논리라니까 우리 하버드 교수들이 그런 거는 약장수 논리라 가지고 그 뚜웨이밍의 뭐야 이거? 난 몰라 이거. 뚜웨이밍의 무슨 책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그런 책도 있었나? 내가 학식이 부족해 불민해가지고 그런 책을 안 읽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중권 이념도 말은 그 현란하게 하지만은 586, 그죠? 30년 전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 약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중권이도. 응? 이 무슨 뚜에밍이 무슨 책이야 이게? 존 롤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개나 소나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고TV 시청자분들. 한 600페이지, 5, 600페이지 될걸요? 조그만 글자야. 내 기억이 나. 약장수고야. 아무것도 정의가 없어.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강의가 말이야. 최고의 교수가 막 열변 토하면서 강의하는데 돌아버린 줄 알았어, 난. 시간이 벌써 7분인데요. 하여튼 그 무슨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 읽어보라 그랬어. 그리고 이 진중권이라는 건 지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그 이해 못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애가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게 지는 지식인이다. 대중이 자기를 갖다가 지지하는 지식인이다. 현학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페미니스트 논쟁이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지금 갖고 나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의 논리가 뭐냐 하면은 2030이 요번에 우리를 지지했고 20대 75%, 20대 남자의 75%, 여자의 45%가 국힘 오세훈을 지지했다. 그거를 우리 가두리에 갇혀서 우리는 개혁보수로 갈 거니까 개혁보수의 가두리에 갖추자 이런 거죠. 그래 지금 신문 언론들이 나오는 거 보면 2030이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고고TV는 벌써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진보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애들이 우리 쪽으로 서행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보수와 경향으로 갖고 갈 수 있다. 20년 후에 10년 후는 그들이 20대 30대들이 3040이 되고 4050이 된다. 정치적인 지형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준석은 그런 장기적인 지형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 다 바보야. 근데 내가 볼 적에 취업도 못하고 둘 다 실업자니까요. 그걸 뭐 사회 현상으로만 봐야지 우리 애들 능력도 좀 부족하지만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치원, 초등,
중등까지는 그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임용이 많이 되고 시험을 잘 보죠. 그 다음에 국가고시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고시를 보면은 사시, 외시, 행시 이런데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남성보다 과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 공무원 사회죠. 그죠? 교육계도 그거 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음으로 사립이라도 거의 국내화가 되어 있는 게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남성들이 갈 곳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취직하고 거기를 갔다가 가서 활동을 하고 자기 꿈을 키우려는 20대 남자들이 그렇죠? 문재인의 페미니즘 정책에 의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여성들한테 많이 밀리고 군대 갔다 와서 가산점도 못 받고 이러는데 문재인은 계속 페미니스트 정책, 여성 우월 정책을 쓰더라. 근데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죠. 여성 할당 정책 장관도 30%를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이준석 같은 경우가 그죠? 또는 국회의원도 여성을 많이 공천을 했죠. 민주당에서. 유언해 봐라. 그 1년 반 동안 하면서 조국의 부정부패를 감추고 조국 아들 딸들의 학력 위조를 감추고 추미애 같은 거 봐라. 여성 대통령이 되려고 법무부 장관을 집어먹더니 체해가지고 계획은 하나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두동강을 내버렸다. 김현미 봐라. 아파트를 빵으로 생각하고 만에 빵또 안에 들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4년의 부동산 값을 몇 배나 폭등을 시켜놓고 책임을 못 진다. 전 정부 탓만 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그 여성 의원들 봐라. 그 조디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지 저게 저 상식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별할 적에 너무나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말들을 여성 의원들이나 남성 의원들이나 내뱉더라. 윤미향 봐라. 위안부 할머니들 그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국치를 갖다가 지 개인 이익의 착복을 위해서 그 이상한 얼굴로 말이지 땀 뻘뻘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말이야 전행하면서 말이지 잘 살고 잘 먹고 있더라. 이게 여성이냐? 이게 여성 페미니스트 정책을 갖다가 강조한 문재인의 결과 아니냐? 거기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들이 이반을 한 거는 이게 페미니스트 정책에 반했다 그러지만은 이 현실을 보면은 이게 왜 내가 주장하는 게 반페미니스트인가 하고 이준석이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현실이. 일반 사기업에 가면은 일반 사무직이나 단순한 건 여성들이 많지만은 그죠? 세계를 누비고 강한 네고시에이션이 들어가고 이런 데는 보면은 그래도 남성들이 많이 뽑히죠. 그러면은 민간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왜 이렇게 남성, 여성의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이준석이가 그 현실을 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나는 아들보다 딸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 논쟁이 지금 갖고 나올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준석은 페미니스트라고 안 그랬다고. 나는 반페미니스트 아니야. 근데 문재인의 정책이 실패했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변하는 현상을 자기가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했으니까 그걸 깨야 되겠다는 게 이준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2030이 진중권이가 하는 말 2030이 남자들이 너희 보수인고 수구 꼴통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논리죠. 그들은 언제나 너희를 떠날 수 있다. 그죠? 이준석은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혁신을 하고 우리 조직을 갖다가 혁신을 해서 계속 받아들여서 쉽게 말해서 보수화 강한 보수, 건강 보수로 영입하고 고착화시키면 된다 이 논리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준석 혼자 싸우고 있어요. 이준석 혼자. 하태경이는 여기서 크게 투각이 안 되죠. 그죠? 하태경은 너무 잡다해. 근데 큰 줄기 맥을 잘 집어가요. 이준석이가 보면은.
그래서 정치는 플레이토가 말한 대로 머리와 가슴과 몸뚱이와 다리가 있을 적에 머리, 제일 똑똑한 현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진중권 같은 경우는 논리가 딸리니까 그냥 너는 반페미니스트야. 너는 말이야 대한민국 여성을 김치적으로 김치녀로마다 폄훼하는 거야. 김종인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 같은 놈이 반페미니스트를 갖다가 들고 나와서 국힘이 김종인 씨가 떠난 다음에 과거로 수구 꼴통으로 회귀했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이게 진중권 이놈아들이나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논리나 딸리고 논쟁이 부족하면 말이죠. 상관없는 것들을 막 끌고 나와요.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준석하고 우리 것들 연구소를 하는 것 하태경을 제외하고는 하태경은 이 2030의 여성 페미니스트 이런 걸 갖다 잘 들고 나오진 않으니까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국힘 수구 꼴통 60대, 50대, 70대들은 관심도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툭 갖고 나온 게 왜 김종인 씨가 떠난 다음에 이준석을 통해서 국힘을 수구 꼴통으로 반여성 정책을 가려고 그러고 반여성으로 가려고 그러냐. 이런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놈을 보고 제가 볼 적에 이것도 또한 간잡이다. 그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준석이 옳아요.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 옳고 진중권이 틀렸다. 좌팍을 가지고 진중권이는 정치 공격을 하고 있다. 자기 터전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게 진중권이의 공격 근거예요. 좌파들이 이놈은 지금 문재인만 치고 나면은 진중권 같은 경우는 국힘 저것들도 수구 꼴통이니까 뭐 한 번이야 뭐 저쪽에서 집권을 하겠지만은 5년 후에는 다시 자기들이 진보 정권을 갖고 와야 되거든. 진중권이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을 중심으로 대권을 갖고 오면은 진중권이가 민주당을 갖다가 비판하고 까는 것보다 훨씬 윤석열 정권을 더 비판하고 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을 또 세워야 돼. 진중권이 얻어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불과 2년 전에 3년 전에 문재인이가 말해 여성 페미니스트, 여성 우대, 막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온 거는 오세훈이란다. 저기 누구야? 오거돈이하고 박원순의 성추행. 그리고 2년 전에 벌어졌던 미투 사건. 문재인의 쫄따구들이 고원 시인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안희정 같은 놈들이 다 걸려 들어간 거다. 그게 무슨 페미 정책이에요. 그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었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여성 페미. 이 페미 논쟁은 말이죠. 30-40년 전부터 나왔지만은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진중권이라면 뭐 핀란드 봐라. 네덜란드 봐라. 덴마크 봐라. 거기는 거긴 진보 정권도 아니고, 보수 정권도 아니고, 거기는 파라다이스야. 그쪽 봐라. 여성 총리도 나오고, 여성 국회의원이 대부분이고, 뉴질랜드 봐라. 그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그죠? 지금 미국도 여성의 인권, 남성의 인권 해가지고 여성의 인권이 그죠? 아직까지도 남성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미국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조선 5천년에 한반도 5천년에 불과 얼마 전에 나온 페미니스트 전쟁을 갖다가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진중권은. 그래서 진중권은 불안한 거야 지금. 야, 저 2030이 진짜 국힘 지지로 돌아가가지고 개혁보수가 돼가지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면은 진보 좌파가 쓸 데가 없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2030이 10년이면 3040이 되고, 그죠? 20년에는 2030이 4050이 돼. 주류 세대가 또 한번 바뀌는 거죠. 이준석은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미니 문제 이런 거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용감하게 제 짧은 그 생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층우파 유튜브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이준석을 공격하죠. 근데 특이한 점이 페미니스트 논쟁에 들어가잖아요. 진중권하고 이준석이하고. 사층 우파 유튜버 세력은 이준석이나 윤석민이나 김무성이 나왔다면 막 욕댓글이 막 쫙 달려. 나이 드신 분들 늙은이들이.
근데 하나도 안 달려. 젊은이들만 참여해. 이게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응? 뭘 알아야지. 솔직히 페미니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여자가 뭐야? 지금 50대, 60대, 70대면은 과거에 조선조 사고방식이 있죠? 그거 많죠? 50대까지는 뭐 그런 게 없어. 오늘 마누라 취급하잖아요. 내 아내, 내 사랑스러운 아내 취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마누라, 바깥 사람이라는 거 간섭하지 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핵심 논쟁이, 미래의 핵심 논쟁이 지금 2030을 우리 쪽으로 계속 가져올 것이냐의 문제를 이준석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알아야 해먹지. 그 사칭 우파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욕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이하고 진중권이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거 보면은. 근데 다른 걸 이준석이만 나왔다면은 저놈의 새끼 유성민계 박근혜 탄핵시킨 사람 저놈의 새끼들 쫓아내야 돼. 정치 못하게 해야 돼. 이상한 욕댓글을 많이 달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